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실화 사연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겨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민주님은 현재 29세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이 일을 겪은 후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죠. 그럼 지금부터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고 집은 성수역 쪽이었죠. 평소에는 11시쯤 퇴근하는데 그날은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2호선을 탔을 때는 아직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주말을 맞아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직장인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평범한 금요일 밤의 풍경이었죠. 건대 입구를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대, 뚝섬 유원지를 지나며 차내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성수역에 도착할 때쯤에는 제가 탄 칸에 저 포함해서 5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수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칸 맨 뒤쪽 구석자리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에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승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졸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만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제가 앉아있는 방향으로요. 지하철 소음, 약간의 불안감을 주는 음향 효과, 성수역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제 바로 뒤에서 들렸거든요. 문이 열리고 저는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여자도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이군.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표정한데 동시에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계속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발걸음 소리, 점점 빨라지는 심장 소리. 성수역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여유롭게 걸어가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무서워서 빨리 걸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발걸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빠르게 걸으면 그 소리도 빠르게, 제가 천천히 걸으면 그 소리도 천천히. 참을 수 없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리는 대략 20m 정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제가 뒤돌아보자 그 여자도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창백한 얼굴, 깊게 패인 눈, 그리고 미소도 표정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그 여자의 입이었습니다. 뭔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발걸음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일정한 리듬으로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집까지는 마지막에 작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골목인데 그날은 유독 어둡고 무서워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골목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도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골목인데도 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그 여자 자체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의 적막함,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골목을 절반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여자의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더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사라진 게 더 이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제 바로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그 여자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온 건지.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죄송한데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요? 정말 저를 모르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여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년 전. 기억 안 나세요? 2호선에서. 순간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7년 겨울이었나? 제가 지하철에서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건드린 적이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혹시 그때. 그래요. 기억하시는군요. 그 여자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더 무서웠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향효과. 2017년 12월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눈을 떠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다음 역이 뭔지 아세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수역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성수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리지 않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저를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떠나갈 때까지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저에게 성수역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그랬네요. 그런데 저는 성수역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죽어 있었다고요?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따라왔어요. 네, 저는 2017년 12월 10일에 죽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3일 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당시 27세였고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 여자, 박지연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성수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야근에 지쳐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바람소리, 슬픈 배경음악. 하지만 죽고 나서도 계속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노선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절대 도착할 수 없었어요. 왜 저에게? 당신이 유일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해준 사람이었어요. 박지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지도 못했어요. 저에게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저를 보고 대답해주고 심지어 걱정스러워 표정까지 지어주었잖아요.
그때 당신이 성수혁이라고 알려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내려버렸어요. 저를 두고. 박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2년 동안 저는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서 당신을 다시 만나면 꼭 부탁하려고 했어요. 무슨 부탁이요? 저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요. 정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음향효과. 저는 2년 동안 계속 지하철 안에 갇혀 있었어요. 성수역에서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차를 타도, 첫 차를 타도 항상 같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당신이 저와 함께 가준다면 저도 성수역에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일반적인 눈물과 달랐어요. 투명하지만 어딘가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제가 미쳐버린 건지. 하지만 박지연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건가요? 함께 지하철을 타주세요. 제가 성수역에서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지금 가야 하는 건가요? 네. 마지막 차가 곧 올 거예요. 박지연이 골목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성수역이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지연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알겠어요. 함께 가죠. 박지연과 함께 성수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와 함께 걸을 때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2년 동안. 네.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저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죽은 후에 많이 아파하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슬픈 음악, 발걸음 소리. 그래서 더 집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성수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역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 차가 2시 30분에 와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차를 타면 정말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당신이 함께라면. 2시 30분, 정말로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차답게 거의 승객이 없었어요. 몇 명의 막차족들과 청소하는 분들만 보였습니다. 박지연과 함께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 여자는 2년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맨 뒤쪽 구석자리.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어요. 박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뚝섬 유원지, 한양대, 건대 입구.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역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기요? 네. 정말 감사해요. 2년 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좋아요. 박지연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여자의 모습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고 창백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으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박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만날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도 소원해졌고 그날도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주변을 보니까 모두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성수대교를 지나면서 그냥 충동적으로. 박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후회했어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못다한 일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계속 이 지하철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용산역을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지연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요. 괜찮아요.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연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반투명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무서우세요? 아니요. 오히려 평온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시청, 을지로 입구를 지나면서 박지연은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드디어 성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성수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박지연이 일어섰어요. 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릴 수 있을까요? 해보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갈 수 있어요. 박지연이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성수역에서 내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윤곽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가세요.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말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것이 박지연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더니 박지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람소리, 조용한 역의 분위기. 저는 혼자 성수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았어요.